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대담. 매번 대담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스튜디오 밖에 있는 제작진들도 방송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겨레 신문 김환 기자. 지난 화요일에도 결석을 했어요. 요즘 네. 출석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네, 출장을 좀 갔다 오느라고요. 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지방으로 가셨습니까? 네네. 그 업무상 비밀은 아닌가요? 장소까지는? 뭐 장소 아니 뭐 말씀드리시는 아, 그렇습니까?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센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뭐 일이 잘 안 돼갖고 어디 네. 가나면 요새 왜 기사 안 쓰냐고요. 대형 특종을 기대해도 됩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일단 좀 시간을 가지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MBC 보도국의 실명 요정이라고 이름을 왜 한숨을 기쁜 쉬세요? 한숨. 요정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지난 화요일에 이 시간에 조수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취재 수첩을 지난 주말에 찾았다. 거기 보니까 김학의, 윤중천 관련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 다음에 시간을 좀 더 주면 시원하게 털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평소에는 세 분 기자와 함께 하는데 오늘 이 김학의, 윤중천 엑스파일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어서 부득이하게 김진아 기자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와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한 상황입니다. 오늘 다 털어주시는 겁니까? 조승환 기자? 안 보이세요? 수첩이 꽤 큰 거군요. 가져가- 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그렇습니까? 하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 갖고 왔어요. 그러네요. 전 예전에 제가 쓰던 그 조그만 갖고 네. 다니는 그 취재 수첩을 생각했더니 엄청나게 큰 수첩으로. 신문 네. 당시 기사 스크랩도 있고 막 수첩이 그래요? 예, 굉장히 네. 3074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조승원 기자님 집 회사의 비밀 경호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마음 놓고 털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조 기자님 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오늘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청룡 봉사장 이게 좀 오늘 시끄러웠어요. 네. 조선일보가 심사를 해서 이 경찰 특진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특정 언론과 네. 경찰이 유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경찰은 그대로 강행한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뭐 관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한다는 음. 입장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선일보가 주는 청룡상에 수상하는 경찰을 네. 특진시키는 이제 뭐 일종의 조선일보가 주는 이제 시상식 같은 건데요. 뭐 고문기술자로 널리 알려졌던 이근한 씨도 이 상을 받았었고, 그랬습니까 예전에요? 네. 장자연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찰들도 이 상을 받았는데 네. 근데 저는 입장을 바꿔보면 이게 간단한데 경찰이 우리 이해관계를 잘 반영해줬다고 해서 기자들한테 상을 주면 기자들이 그 상을 아마 안 받을 거예요. 그렇죠. 수치스럽게 생각할 텐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상까지 받고 특진까지 시켜준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 뭐 유착 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전형적인 구시대적인 관행이고 진짜 예, 구시대적이네요. 권력과 언론이 유착돼 있는 뭐 딱 그런 사례죠. 이게 상을 받으면 특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종의 스펙 쌓기용처럼 그렇죠. 되는 예, 겁니까? 그렇죠. 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성훈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아직도 그 남아있다는 게 저거만 없애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특진제도. 특진 왜냐하면 제도를. 경찰은 정말 그 김한 기자도 알겠지만 네. 승진에 정말 목을 매잖아요. 목을 매죠. 왜냐하면 여기가 경정 이상 넘어가면 경정이란 게 이제 그 일선서 과장급, 과장급. 형사과장 뭐 이런 분들이 네. 그 경정급 넘어가면 계급 정년이라 해갖고 그 일정한 시기 동안 승진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분들은 이 승진에 목을 매거든. 음. 근데 이런 특진을 준다? 이건 엄청난 혜택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서로 받으려고. 언론사가 준다? 어. 이거는 솔직히 이거 옛날에 그 밤에 대통령 하실 때 했던 거지. 조선일보가 밤에 대통령 할 때 하는 거지. 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거랍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저는 사실 그 깜빡 잊고 있다가 이게 아직도 그 존치한다고 해서 좀 황당했어요. 이런 거 아직도 있어? 이러고 있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일반 기자 사회의 어떤 그 상식하고도 사실 안 맞는 안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로 가는 특정 언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했지만 조선일보 사주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네. 경찰 출입 기자들을 배석시켜서 조사를 받아서 양옆에. 이제 네. 논란이 됐었는데 뭐 그런 문화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봐주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이 되는 이게 어쨌든 문화, 그러니까 권력과 언론이 유착돼 있던 시절에 만들어지는 일종의 문화인데 네. 뭐 구시대적인라고 봅니다. 전혀 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보죠. 김한 기자, 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이 순간에
2019년 4월 이 시점에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데 이 얘기가 지금 4월 16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홍문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날 아, 그날. 민경욱 대변인이 논평을 냈고 네. 4월 17일에는 홍문정 의원이 최고위원 중진회 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했고 어제였죠. 예, 이어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했고 유영아 변호사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다시 이제 홍문정 의원이 거론을 오늘 또 한 이런 상황인데 네. 이 하는 말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국민 대통합 차원이다. 네. 라는 것과 고령의 여성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의 맥락이 뭐냐면 어떤 거죠? 이거 지금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네. 보입니다. 네, 그 법적으로는 기준이 있을 불가능한데 텐데. 그리고 고령이고 여성인 것은 석방의 이유가 될 수 사실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런 수감자들이 한두 명인 네, 것도 또 아니고요. 아닐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거를 알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까지 네. 지냈던 법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그렇죠. 분인데 지금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어떤 좀 일종의 에드벌론을 띄워놓는 네.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냥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배경 뭐 이런 것들. 배경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네. 뭐 저는 정치 잘 몰라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네. 이 그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는 그냥 내년에도 맥락 없이 나오진 총선 않았겠죠. 있고. 근데 네. 지난번에 그 뭐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보면 그 뭐예요 저 지난번 전당대 같은 거 할 때 보면 애국 세력들의 힘을 받잖아요. 네, 뭐 애국 태극기 세력들이 부대. 뭉치면 네. 그리고 친박 세력, 애국 세력이 뭉치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를 그때 한번 봤기 때문에 네.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고 일부러 이런 말을 계속 흘리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얘기 뭐, 할 때가 됐다. 할 수 있다. 네, 내년 이렇게. 총선도 있고 계속 그렇군요. 네. 그 질문을 바꾸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자유한국당이 유리할까요? 어떻게 저 오히려 또 분열의 네.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거를 보는데. 누구보다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주장 자체가 현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렇지. 측면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석방돼서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당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 네. 이제 여의도에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독자 세력으로 출마를 한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황교안 대표가 대표 경선을 치를 당시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를 네네.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랬었죠. 감옥에 뭘 안 넣어줬다, 책상을 안 넣어줬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황교안 대표가 별로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불리한 구도가 펼쳐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성의 표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알아. 하지만 우리는 압박할 거야. 네, 그리고 그렇죠. 뭐 안 나와도 상관없어. 뭐 이런 거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시선 집중의 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대표적인 친박계죠. 홍문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들어보고 오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면 죄가 없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타블렛 PC를 비롯해서 예. 많은 것들이 허위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돈 한 푼 받지 않으셨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고요. 타블렛 PC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통령, 예.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종의 사법부의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팩트가 뭔가요? 그 태블릿 PC가 사실 한국 사회 가짜 뉴스 논의를 촉발시킨 어떤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나오네요. 심지어 이거를 네.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변희재 씨는 네. 구속까지 된 상태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밝혀져 있는 이미 네. 법률적으로도 논쟁이 끝난 사안인데 이 홍문종 의원이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에서 중진에 속하는 그렇죠. 의원인데 이런 의원이 공개적으로 여전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있다라는 허위라고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태블릿 PC와 둘러싼 가짜 뉴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뭐 일일이 소개시켜드리면 사실 좀 시간이 아까운데 왜냐하면 이미 다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게 있었고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고요. 네. 거기에는 아무런 파일도 없었다 사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짜로 밝혀졌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뭐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많은 것이 허위로 밝혀졌다라고 아직도 네.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계속 퍼져나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취재를 할 때도 이 네. 부분을 굉장히 주목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경향성이 더 짙어지고 있는데 네. 보면 이제 유튜브에 소형 채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구독자 많지 수가? 않은 아. 이런 채널들에서 어떤 얘기를 특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들이 카카오톡 방을 타고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에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사람들이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사실 입증이 됐나 보다. 이런 이제 인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국회의원들이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한국 기자들은 이른바 이제 다운표 저널리즘이라고 네네. 부르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써요. 검증 이런 없이. 얘기를 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일정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효과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민주당이 고발한 건들 예를 들면 속초 고성 산불이 났을 때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숙취 상태였다. 뭐 이런 네. 것들도 네. 사실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된 전형적으로 별로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했는데 그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카톡을- 발언을 통해서 네네. 이 기정사실화되는 뭔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들이 계속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이 어떻게 보면 네. 정형화되는 그런 상황 같군요. 조수환 기자는 지금 MBC에서 디지털 뉴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네. 온라인 가짜 뉴스 어떻게 보세요? 뭐 가짜 뉴스요? 네. 가짜 뉴스는 뿌리를 뽑아야죠. 뿌리를 뽑아야 어떻게 뽑을 수 되는데, 있을까요? 네. 그거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저도. 네. 저도 지금 뭐 디지털 쪽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회부만 거의 20여 년 계시다가 네. 갑자기 디지털로 가셔가지고.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석방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아까 유영하 변호사 네. 측이죠. 네,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어요. 네. 이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또 김경수 지사 보석하고 맞물려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게 좀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미결 구금일수 산입 해석은 네. 뭐냐면 이제 형을 확정되기 전에 살았던 기간을 형에 이제 포함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개의 재판이 병합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2년을 살았으니 이제 그냥 석방을 해주고 네. 산 걸로 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격이라서 법리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네. 않고 이건 더군다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보석은 석방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 미결수에만 해당을 해요.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기결수기 때문에 어제부터 보석은 기결수가 됐죠.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다만 형집행 정지를 해달라 몸이 안 좋으니 이 주장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장된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형을 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지 네.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법무부 장관이 매일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보고받는 것으로 네, 네. 기자들이 알고 있는데 뭐 네.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네. 형을 못 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부분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네. 허리 디스크 통증과 이로 인한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쨌든 쟁점이 되겠네요.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법리적으로 예를 들면 변호인이 요구를 하면 심리를 네.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자 주셔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9341번님. 오랜만에 제 이름이 나왔군요. 걸크러쉬 이승원님, 가짜뉴스 쓰는 분들 좀 혼내주세요. 걸크러쉬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걸크러쉬라는 이 별명이 제가 오전에 시선집중 브리핑할 때 어떤 분이 영광스럽게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일단 가짜뉴스를 보면요. 저는 바로 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걸 퇴치해야 될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3475번님, 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없어졌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저희들이 월요일과 금요일 1, 2부에서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임시로 대담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담도 유튜브로 또 하는 것으로. 근데 제 얼굴 상태가 항상 안 좋아서 저는 월요일과 금요일만 하고 네. 싶은데 네, 일단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조수원 기자 그리고 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조수원 기자가 준비한 내용 김학의 윤중천 엑스파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윤중천 씨가 긴급 체포됐잖아요. 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수사 전략. 수사 전략. 네, 엊그제 이제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역시 그러니까 현장을 뛰는 기자들의 감이 좋더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좀 물러나 있으니까. 네, 근데 뭔가 안타까운 표정이 막 느껴져요. 네. 그 감이 좋더라고. 근데 그 기자 하나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바로 잡을 걸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바로 잡을 거다. 네, 바로 잡을 거래. 그래서 아 그래? 야 그래도 뭐 야 어떻게 이렇게 뚝딱 잡냐 그랬더니 네. 워낙 많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 뭐냐면 윤중천 씨 이분의 삶을 보면 네. 정말 드라마 주인공 같잖아. 네, 버라이어티 근데, 하죠. 예, 버라이어티 하신 분이라서 그동안 살아온 동안 범죄 혐의 내지는 의혹이 너무 많은 네, 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잡으려 그러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몇 개는 갖고 있었겠지. 네, 캐비넷에 그러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하는 상태에서 일단 잡아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김학의 수사 들어가야 되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좀 압박 좀 해보려고 네.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 윤중천 씨 이분 생각하면 옛날에 그 한방천하 사건 그 네, 김학 네. 기자도 기억나죠? 네, 알고 있죠. 그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한방천하 사건 같은 경우 이게 동대문에 있는 건데 네. 그 건물이 한 17층 돼요. 네. 막 의리의리하지. 대리석 건물이죠. 엄청 의리의리. 엄청 커요. 그게 지하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하는 건물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거 아마 PD 수첩에도 한번 다룬 걸로 그렇습니다. 저 프로그램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근데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인데 그 당시에 뭐 고소 고발 사건이 제 기억에 한 20건 됐을 거예요. 많더라고요. 네. 어마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중천이 오전 5승했죠 그 당시에. 오전 5승. 네. 하나도 처벌을. 검찰이 5번 수사해 갖고 한 번도 못 잡아 넣었으니까. 아, 너무하네요. 못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5번 무혐의 났는데 2007년에 한 번 수사했다가 증거 불충 무혐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무혐의 났고 그 뒤에 또 한 번 수사했는데 그때는 혐의는 있으나 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 한다. 공소시효 지나서요. 그래서 했었고 그 뒤에도 이게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 네. 근데도 못했던 그러니까 사건이.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좀 조족지혈이고 이런 건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네. 아마 요건을 좀 이런 그 개인 비리를 하나 좀 잡아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털어보겠다 뭐 네.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검찰이 뭐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받을지 여전히 검찰에서 덮은 걸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의혹은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어보도록 할 텐데 윤중천 씨 관련해서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완전히 묻혀버린 게 있다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요거 네. 지금 오늘 수첩, 들고 나왔는데 엄청나게 이거 수첩 수첩. 뒤지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아 그래요? 보니까 근데 보면서 너무 저도 이제 좀 그런 건데 이게 제가 지난 네. 주말 내내 지금 뒤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보니까 몇 년 이게 전 거예요,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몇 년 됐네요, 진짜. 낡은 수첩이죠. 색깔도 네. 낡았고. 근데 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약 사건이에요. 아 마약 사건. 네, 오. 마약 사건이에요. 이게 완전 묻혔어요. 예, 근데 사실 김학의 사건에서 마약을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잘 떠올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수사에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했던 게 사실 마약인데 그렇군요. 이게 완전히 묻혔어요, 진짜. 지난 6년간 네. 완전히 묻혀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 이 마약 사건을 최초로 그 특종 보도한 게 MBC 사건팀, 제가 있던 사건팀이에요. 아 그랬습니까? 예, 뭐 이제 오. 저희가 한 거예요. 네, 네, MBC 사건팀 제가 네. 저희 팀이 한 거예요. 조성은 그래서 기자 있을 사실은 때. 네. 우리 팀이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사실 많이 알죠. 그렇겠네요. 그때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음. 이게 사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때 이제 김학의 사건이 터진 게 2013년 3월 달부터 이제 막 이제 쏟아졌거든요. 언론에. 기사가 네네. 언론에 쏟아졌는데 사건 초기부터 그 여성들의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게 일관적인 진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여튼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약을 주더라는 거야. 근데 처음에 비타민이라고 해서 줘서 먹고도 몸이 피곤하면 이걸 먹으라고 피로 회복제라 하면서 계속 약을 주는데 그 약만 먹으면 이상하게 몽롱해지고 막 정신이 왔다 예, 갔다 하고 하고. 그 뒤에 뭔가 이제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아. 일들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럼 뭐냐를 네. 갖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 건데 네. 어떻게 나왔나요? 그 수사 내용을 제가 지금 그 제 수첩을 바탕으로 취재 수첩을 네, 바탕으로 네, 재구성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제할 거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냥. 팩트. 전제할 게 팩트다. 주장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2년 8월에 네. 윤중천 씨가 충북 음성에 가요. 네, 음성에 갑니다. 음성에. 음성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감곡 IC 부근이에요. 그렇군요. 여기가 어떻게 가냐면 윤중천이 어디 살아?
원주 별장에 살잖아. 음. 그게 그래가지고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갈아타고 중부 내륙 타면은 네. 금방 가거든. 아, 여기까지. 감곡 거기서 IC. 빠져나온 감곡 IC예요. 네네. 이 감곡 IC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근처에. 요 다리 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네. 좀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그 대한민국 마약상 중에 상당히 이름을 날린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서 땡땡 씨라고 네. 있는데 이분을 만나요. 거기서 다리 밑에서 마약상 서모 씨를 다리 밑에서 만났다. 다리 밑에서 만나. 네. 이게 8월이야, 8월. 8월. 8월인데 2012년 8월에 만나갖고 거래를 합니다. 마약을 거래를 하는데 사요. 얼마나 샀어요? 말을 샀는데 그때 당시 진술로는 네. 원래는 처음에 최초 진술로는 요건 좀 미스테리인데 네. 100명이 먹는 마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진술에. 100명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엄청난 나와요. 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 기록에는 어떻게 남아 있었냐면요. 네. 필로폰 0.3g 이거를 250만 원에 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100명이냐 0.3g, 0.3g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작. 지난번에 황하나도 0.16 한 번에 그 황하나 건에서도 네네네. 나왔잖아.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정도만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이 정도만 진술은 100명이란 진술도 나왔는데 아마 인정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0.3g만 어찌됐건 250만 간에. 원. 네. 이게 당시에 진술만 있었느냐 증거 기록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네. 이때 경찰이 그냥 이게 경찰 수사가 굉장히 잘하는 수사예요. 근데 이게 뭘 수사를 했냐면 네. 윤중천이 원주 별장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그 감곡 IC까지 충북 음성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휴대폰 기지국이 변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위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시 몇 분에 어디 있었다가 실시간 데이터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마약상에 실시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그러면 경찰이 그때 수사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위치가 다 추적이 위치가 됐군요. 돼서 어디에 몇 시에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중천 씨가 그 당시에 이 마약상 서모 씨를 거기서 같이 네. 비슷하니까 바로 밑에서. 예, 네. 됐는데 중간에 알선책이 있었을까요?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알선책도 있었다라고 보도가 이게 됐는데.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정말 그 제가 취재수첩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이게 나중에 결국에 아무도 처벌 못하고 무혐의 처분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만 넘어가면 이렇게 되나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알선책이 있어요. 네. 근데 윤중천 씨가 그냥 이 마약상 서모 씨를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중간에 알선인 책이 있는데 끼어서 만났군요. 예, 이 알선책이 중요한 사람 같아요. 제가 어떤 보기에는. 사람인가요? 이때 당시 알선책이 누구냐면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검찰 수사관. 저 영화 같네요. 자, 말이 영화 돼요, 같죠. 이게요? 이게 이분이 또 검찰에 그냥 수사관이 아니라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핵심에 있었던 수사관이면 수사관이 퇴직한 상태였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전직 수사관인데 잔뼈가 대검에서 근무했던 말도 안 분이에요. 되네. 중앙지검에 근무했던 네. 전직 수사관 안땡땡 씨. 안땡땡 씨가 브로커 역할 알선책이 알선책이. 그래서 실제로 오. 경찰에서 그 당시에 자 마약상인 서모 씨도 잡아서 실토를 받았고 조사를 했고, 네. 실토를 받았고 네. 그다음 휴대폰 유치 추적까지 다 다 했고 했고. 그다음에 이 안모 씨도 실토를 했어요. 네, 네. 그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는 네, 그럼 완벽하게 끝난 거잖아요. 완벽하게 끝난 거지. 그래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이게 전부 무혐의 처분 났는데 그게 그 과정이 보면 정말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 가서는 그 이 안 씨하고 서 씨가 전부 다 말을 바꿔요. 그래서 검찰로 가서요? 검찰 가서는 바보라 바꿨냐면 네. 서 씨 같은 경우는 마약 판매한 걸로 의심되는 서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막 들들 볶아서 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백. 허위 자백을 강요당해 갖고 했다. 회유당했다.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꾸고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전직 검찰 수사관인 안모 씨도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같이 바꿨군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 경찰이 수사를 다 해서 네. 검찰로 넘겼어요. 네. 근데 그거 수사에 전직 검찰 수사관이 껴 있었던 거고 그거를 검찰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 내렸는데 사실 김학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듯이 네. 윤중천 씨는 검찰에 상당히 인맥이 있었던 있어 거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죠. 검찰에 인맥이 있는 윤중천 씨와 연관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는데 네. 그 와중에 검찰 수사관이 끼어 있었고. 끼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데 생각이 이게 드는 거죠. 뒤집히기가 참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추적해가지고 그 당시 윤중천이 그리고 서모 씨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이 됐고 심지어 그 여성한테 이거 진술했던 여성 머리카락에서도 그렇죠. 뭐 이 향 나왔죠, 전시장 약물이 나왔죠. 검출됐다고 하죠. 그게 그 유명한 네. 그 로라제팜이라는 약이에요. 로라제팜. 아마 이 단어 들으면 그때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로라제팜이라고. 그때 어. 당시 취재 기자들은 다 아는 건데 이게 사실은 로라제팜이 그 지금 유행하는 그 프로포폴 원조예요. 아, 예, 그런 그리고 거군요. 옛날 그 좀 유명한 약물인데 네. 이게 당시에 그 여성한테 검출이 됐었죠. 근데 이게 됐었고 심지어 이게 윤중천 씨의 집 그리고 차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이 별장 리스트에 있는 의료인 얘기를 지난번에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이 약도 이렇게 다량 처방 받으려면 누군가의 처방전이 있었어야 됐을 아. 것이고, 그러니까 의심은 되는 거죠. 의심이 계속 네, 그 서로 의심은 꼬리에 되는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건들 보면 저는 참 열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열 왜냐하면 받죠. 네. 듣는 사람도 열 받는 이게 제 취재수첩 보면서도 참 열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정말 열을 받는데 네. 결과적으로 더 열받는 건 뭐냐면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느냐. 그러네요. 결과를 보면. 네. 그러니까 사건 자체도 너무 열받는 사건인데 사실 이제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당시 사건 취재 기자지만 네.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거는. 이게 네. 위치 추적 기록이 그냥 말로만 들으면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나오냐면요. 네. 보통 경찰이 수사 기록을 보면 두 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도 그랬을 건데 네. 서 씨가 여기로 오는 한 특정한 지점으로 오는 네. 동선이 시간까지 기록이 다 됩니다. 다 되죠. 예, 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쪽에서 이제 윤 씨가 왔다면 네. 윤 씨가 온 기록도 시간과 장소가 다 기록이 됩니다. 아. 그러면 한 기지국에서 모였겠죠. 어. 그러고 나서 다시 헤어지는 것까지 것까지 다. 다 나와요. 그러면 경찰이 보통 위치 기록을 떼면 당신들 여기서 한 30분 머물렀군 이런 것까지도 거의 분까지도 추정이 가능한 네.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들은 이게 나오면 네. 그 전까지 거짓말을 했더라도 빼도 박도 이게 못하는.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못 맞추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윤중천 리스트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백으로 다 빠져나갔는가. 그렇죠. 싶기도 그러니까 아까 하고. 말씀드린 한방천하 그다음에 이런 마약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한마디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는 별장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 보입니다. 네. 별장 접대의 힘이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이 별장을 진짜 한번 가봤어요. 그래갖고 직접 가보셨어요, 조성 기자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쉬는 날 일부러 차 몰고 한번 가봤어요. 그때 야 그때 이제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뭘요? 여기서 접대를 받으면 야 진짜 한번 밀어줄만 하겠다. 너무 기가 너무 막혀요 시설이- 진짜. 그렇습니까? 저 여주 IC 빠져가지고 네. 딱 얼마 안 가면 나오거든요. 39번 국도인가 이거 타고 쫙 가면은 나오는데 네. 정말 배산 임수 지형이야. 어, 앞에 남한강이 쫙 보이고 네. 뒤에 계곡 하나를 갖다가 그게 대지만 2,000평, 3,000평 된다고 그래요. 하는 데거든요. 저는 PD 수첩으로 이제 촬영된 것만 봤는데도 엄청난데 예, 가서 보면 궁전같이. 제가 그 동네 거기 오래 사신 김모 씨 그 김씨 할아버지하고도 제가 얘기도 하고 네, 그랬거든요. 주민분과 함께. 주민분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기가 막힌 데거든요. 여기가 근처에 골프장이 되게 많아요. 바로 한 10분 거리에 골프장이 하나 있고 그 근처에 골프장이 한 30분 거리 내에 있는 골프장이 한 5개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골프 접대하고 네네. 지금 이제 한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하나 궁금한 게 저희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MBC가 그때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확 묻혔어요. 무슨 외압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확 묻혔어요? 아니 뭐 저희는 보도를 했지만 네, 다른 데서 안 그리고 받았나요? 나서 경찰도 그때 당시 경찰 수사 결과에는 그 윤중천 필로폰이 적시가 돼 있어요. 적시가 돼 있었군요. 네, 그리고 기소를 할 때 그리고 기자 송치할 때 이제 넘기잖아요. 네네네. 이제 기자 간담회 하잖아요. 네네. 그때 저 수사 기획관이 그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한 마약 건데. 혐의 있다. 네네. 그래서 이걸로 구속도 했고
이거는 뭐 자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검찰에 가서 뒤집히니까 경찰들도 상당히 열받았었겠네요. 그렇겠죠. 당시에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정말 열받는 사건이고 그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이번에 네. 그 뭐 여한섭 단장님 별명이 뭐 독사라고 하시니까 네. 꼭 한번 좀 네. 뒤져주셨으면 파헤치길 바랍니다. 청취자분들이 6780님 저 지금 소설을 듣고 있나요? 소름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210님 정말 영화 줄거리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대담한 기자들의 이야기 MBC 보도국 조수원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